네, 오늘은 6장 중심력과 중력과 중심력, Gravitation and Central Forces에 대해서 첫 강의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 6장의 핵심은 뭐냐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과 그 다음에 행성의 운동에 대한 케플러 법칙이 그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제가 사진에 이제 왼쪽이 뉴턴이고 오른쪽이 케플러인데 그 뉴턴과 케플러의 그 출생 연도나 그 생을 보면 그 케플러가 1571년에 태어나서 1630년에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뉴턴은 사실은 케플러가 죽고 난 다음에 한 13년 후에 태어나서 1643년에 태어나서 1721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뉴턴하고 케플러는 만나본 적이 없는 거지. 케플러가 훨씬 더 그 먼저 태어나서 먼저 죽었는데 이제 유명한 거는 이제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 행성의 그 케플러 법칙보다 훨씬 더 지금 유명하잖아요. 근데 실제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그 행성의 운동에 대한 케플러 법칙이 그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아마도 그 뉴턴이 이 법칙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그만큼 행성의 그 케플러 법칙이 너무너무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그 차근차근 설명을 해 나갈 텐데 오늘은 그냥 그 파워포인트로 간략하게 요 그 인트로덕션 부분만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영어로 보면 뉴턴's Law of Universal Gravitation 그래가지고 우리말로 좀 번역을 해보면 만유인력 법칙이라는 거는 이제 한자고 그 뉴턴의 Universal Gravitation에서 보편적인 중력 법칙. 그래서 우리가 보면 유니버설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만유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통은 이제 요즘에는 만유인력이라는 말을 그 교과서에서도 이제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뉴턴의 중력 법칙이라고 이제 많이들 쓰고 있어서 만유인력이라는 그 말은 이제 천천히 좀 안 쓰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듯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두 질량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힘 F의 크기는 M한 뭐 두 물체 M1하고 M2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할 때 뭐 만일 그 중력의 크기는 M1 M2 나누기 R 제곱 그리고 거기에 비례 상수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비례 상수를 우리가 이제 만유인력 상수 G라고 하는데 이 만유인력 상수의 크기는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단위는 뉴턴 F 나누기 M 제곱 곱하기 거리의 제곱이니까 단위는 항상 여러분들이 그 비례상수의 단위는 항상 방정식을 보고 그거를 SI 유닛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뉴턴 곱하기 거리 미터의 제곱 나누기 킬로그램의 제곱 그게 뉴턴 만유인력 상수의 단위입니다. 굉장히 작죠.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뉴턴 메타 스퀘어 per 킬로그램 스퀘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만유인력은 거리만의 함수로 주어지잖아요. 뉴턴은 이제 거리만의 그 중력은 거리만의 함수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거리만의 함수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중심력이라고 합니다. 센트럴이다. 그래서 만유인력은 센트럴이고 거리만의 함수로 주어지기 때문에 방향하고는 상관없이 나로부터 얼마만큼 동서남북 뭐 위아래 어느 방향이든지 간에 거리의 함수로만 주어지니까 이 등방성에 방향에 대해서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소트로픽하다. 그래서 중력은 센트럴이면서 아이소트로픽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센트럴이면 중심력이면서 등방성인 놈은 그 보전력입니다. 그래서 그 중력은 보전력이기 때문에 역학적 보전 법칙이 다 성립해요. 우리가 이제 뉴턴 하면 생각나는 그 스토리들이 뭐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서 뭐 사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썩은 사과가 사과나무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뉴턴의 머리를 꽝 쳐서 뉴턴이 이런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서 이렇게 뭐 사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사과가 뚝 떨어졌어. 높이 h 되는 지점에서 지면으로부터. 근데 저기 보니까는 달은 안 떨어져. 그래서 뉴턴이 생각할 때 아니 사과는 떨어지는데 왜 저 달은 안 떨어질까? 저 사과한테 작용하는 힘하고 달한테 작용하는 힘이 서로 다른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뉴턴은 사과한테 작용하는 힘이나 달한테 작용하는 힘이나 다 똑같은 힘이다. 그게 이제 만유인력이에요. Universal Gravitation, Universal Gravity, 그 보편적인 중력. 달이나 사과는 떨어지고 달은 돌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두 물체한테 그 작용하는 힘은 지구가 사과하고 달한테 그 힘을 미치고 있다라는 게 뉴턴의 그 결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사과가 떨어질 때 가속도를 우리가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데 사과한테 작용하는 우리가 달이라고 하는 건 참 달은 뭐냐면 달은 그냥 떨어지지 않고 그냥 빙글빙글 지구 주변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구로부터 지구 반지름의 60배 되는 거리에 달이 거의 원운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달도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달이 만약에 지구 중력이 없으면 그냥 옆으로 그냥 그 접선 방향으로 그냥 쭉 그냥 지나가겠죠. 뭐 중력이 없으면 그냥 쓱 지나갈 텐데 중력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달이 옆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과처럼 연지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달이 접선 방향의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옆으로 떨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과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달도 지구를 향해서 떨어지고 있다. 떨어지는데 지구 표면으로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다. 그 접선 방향의 속도 성분이 있기 때문에 사과는 그런 성분이 없잖아요. 사과도 만약에 달처럼 접선 방향의 성분으로 우리가 그냥 세게 지표면에 그 수평하게 굉장히 그 빠른 속도로 던지면 어느 순간인가는 달처럼 지구 표면에서 빙글빙글 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과한테 작용하는 힘, 사과의 질량을 ma, 그 다음에 사과한테 작용하는 가속도를 a하고 large a라고 하면 그 large a는 F를 사과의 첫 글자를 따서 a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사과한테 작용하는 힘의 소스는 뭐냐면 결국은 중력이다, 중력. GMM 나누기 사과하고 지구 사이의 거리의 제곱. 그게 바로 이제 지구 반지름 플러스 지표면에서부터 사과까지의 거리 h를 더한 게 이제 사과하고 지구 중심 사이의 거리잖아요. 그러한 힘을 사과가 받고 있고 달도 마찬가지로 달에 작용하는 힘도 결국은 중력이다. 달과 지구 사이의 중력이다. 그래서 여기서 달의 경우는 이제 그 아래 첨자로 m을 썼는데 이제 문의 첫 글자를 따서 large m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mm times am은 gm m small m 나누기 지구하고 달 사이의 거리 small r은 지구 반지름의 60배입니다. 그래서 이거로부터 이제 그 지표면에서 떨어지는 사과한테 작용하는 가속도를 구하면 a는 얼마죠? 뭐 r 플러스 h 제곱분의 gm인데 여기서 그 지표면에서 사과의 높이 h는 지구 반지름이 거의 6,400km 정도 되니까 높이 h 몇 미터 해봐야 뭐 세 발의 피니까 h는 거의 무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과가 떨어질 때의 가속도는 지구 반지름의 제곱분의 gm. 그게 우리가 이제 만유인력 상수 넣어주고 지구의 질량 거의 10의 24승 킬로그램 정도 되나요? 그 지구의 질량 넣어주고 지구 반지름 넣어주면 그게 대략 9.8m per sec square. 내가 중력 가속도 지표면에서 중력 가속도의 크기하고 거의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달의 가속도를
달의 가속도를 계산하면 달의 가속도는 r 제곱분의 gm. 근데 그 r이라고 스몰 지구하고 달 사이의 거리가 지구 반지름의 60배라고 했으니까 60r 스퀘어분의 gm인데 그 달은 보통 우리가 중력 가속도라고 지금까지 얘기 안 쓰고 구심 가속도라고 얘기하잖아. 회전 원운동을 하니까 지구 표면에서 원운동을 하니까 구심 가속도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구심 가속도하고 중력 가속도를 항상 다른 의미로 그 해석할 그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배워왔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 구심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구심가속도는 r분의 v제곱. 구심가속도가 회전 반지름 분의 접선 방향의 속력의 제곱. 그래서 r분의 v제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r분의 gm은 결국은 r분의 v제곱.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달의 그 원운동하는 등속 원운동하는 달의 접선 방향의 속력도 사실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지금 뉴턴의 스토리는 달과 사과에 대한 뉴턴의 스토리는 결국은 사과한테 작용하는 힘이나 달한테 작용하는 힘이나 결국은 똑같다. 똑같은 힘이 작용한다. 어떤 힘? 중력이 작용한다. 지구가 달한테 작용하는 힘. 지구가 사과한테 작용. 중력이 작용. 힘의 원천은 똑같다. 그래서 구심력의 원천도 중력. 사과한테 작용하는 힘의 원천도 중력. 우리가 그걸 이제 만유인력이라고 하는데 이제 가능하면 제가 만유인력이라는 표현 대신에 중력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교육과정도 만유인력이라는 그 말 대신에 중력으로 대부분 다 바꿔놨을 겁니다. 그럼 이제 뉴턴의 중력은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했는데 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걸 뉴턴은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우리가 사과의 가속도는 r2 제곱분의 gm, 지표면에서 떨어지는 사과의 가속도는 이렇게 주어지고 달의 가속도는 우리가 달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구심 가속도만 얘기해 왔잖아요. 달이 지구 중심으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v의 속력으로 지구가 그 원운동을 할 때 달의 가속도는 구심 가속도다. 가속도의 방향은 항상 회전의 중심 방향. 그래서 크기는 r분의 v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v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주기로 나타내지만 v는 주기 t는 v분의 2πr. 그래서 우리가 v를 t분의 2πr 회전 주기, 공전 주기로 나타내주면 t분의 2πr 분자는 이제 그거의 제곱이 되고 그걸 다시 이제 반지름 r로 나눠준 거니까 이거 정리해주면 달에 작용하는 가속도는 주기의 제곱분의 4파이 제곱 r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써주면 r분의 v 제곱으로 쓰면 마치 가속도가 거리의 r에 반비례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도 있고 주기로 나타내주면 주기하고 반지름의 관계로 나타내주면 이게 달의 달의 가속도가 거리에 비례하는 식처럼 나타나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거리의 제곱 무조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식으로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혼동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r분의 v제곱이라고 써놓으면 이거 그냥 보기에는 거리에 반비례하는 것처럼 나타나는데 실제는 거리가 달라지면 v도 달라진다 그런 얘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t제곱분의 r로 표현을 해주면 r이 달라지면 t도 달라진다 주기도 달라진다는 얘기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근데 이제 r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면 그 어떤 놈이 들어와도 항상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야 돼. 나머지는 다 칸스탄트로 들어와야 된다. 근데 이거를 뉴턴은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얘기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는 결국은 케플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뉴턴은. 케플러의 제3법칙을 보면 그 행성의 궤도 주기의 제곱은 타원 궤도에 어떤 행성이 예를 들면 달이 혹은 지구가 태양 주변으로 돌고 있을 때 지구가 태양 주변으로 돌고 있을 때 지구는 타원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 지구의 공전 주기의 제곱은 이 타원 궤도의 큰 쪽의 반지름, 장반경, 큰 쪽 축의 장축의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그게 케플러 제3 법칙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의 원운동하는 물체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이 원운동하는 행성의 궤도 주기의 제곱은 이 궤도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T제곱은 R 3승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갖다가 이 위에 있는 식에 지금 T제곱 대신에 R 3승을 넣어주면 결국은 뭐냐면 그 달의 가속도는 R 3승분의 R 그래가지고 결국은 1 over R 제곱 R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나머지는 4파이 제곱은 컨스탄트 상수잖아요. 이렇게 해서 뉴턴은 두 행성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거리가 주어지면 그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다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됩니다. 어떤 도움을 받아서? 케플러 제3법칙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달의 가속도하고 그 사과의 가속도의 비를 계산해 보면 달의 가속도는 R2의 제곱, 지구 반지름의 제곱분의 GM. 그 사과의 가속도는 R분의 GM인데 그게 지금 그 레이쇼 우리가 그 비례 관계를 보니까 AM이 분모로 들어가니까 GM분의 RM 스퀘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GM 컨스탄트는 다 그 상쇄가 되고 AM분의 AA는 R2분의 RM의 제곱이 됩니다. RM이 지구에서부터 달까지의 거리인데 그게 지구 반지름의 60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과의 가속도는 달 가속도의 60의 제곱배, 3600배나 돼요. 사과의 가속도가 달의 가속도의 몇 배? 3600배. 60의 제곱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높이는 그 2분의 1 AT 제곱 가속도하고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과의 낙하거리를 HA, 그 다음에 달의 낙하거리를 HM이라고 표현을 하면 HM분의 HA는 그럼 AM분의 AA 곱하기 TM분의 TA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사과의 가속도가 달의 가속도의 6000배, 60의 제곱배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 식은 60의 제곱 곱하기 TM분의 TA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사과하고 달하고 같은 거리를 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사과하고 달하고 같은 거리를 떨어지게 되면 이 B 레이쇼를 1로 만들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1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과가 낙하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달이 낙하하는 시간이 사과가 낙하하는 시간보다 60배가 커야 돼요. 60배. 그죠? 그러니까 사과가 1초 동안 낙하하는 거리랑 달이 60초 동안 낙하하는 거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1초 동안 사과가 낙하하는 거리와 1분 동안 달이 낙하하는 거리가 같게 됩니다. 이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중력이 그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는 뉴턴이 케플러 제3법칙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증명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거리의 제곱 그러면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힘 F는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찾아냈느냐 뉴턴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약 중력이 작용 반작용 법칙을 만족하고 그 다음에 대상 물체 상대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면 중력은 당기는 물체의 질량에도 비례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두 물체 이제 그림처럼 M1하고 M2가 R만큼 떨어져 있어서 두 물체 사이에는 중력이 작용하는데 뭐 F12라는 거는 뭐냐면 두 번째 물체가 첫 번째 물체에 작용하는 힘. 그 다음에 F21이라고 쓴 거는 F21은 첫 번째 물체가 두 번째 물체에 작용하는 힘. 이게 이제 작용 반작용 법칙으로 크기는 같은 힘이 작용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F12를 계산을 해주면 F12가 뭐라고요? 두 번째 물체가 첫 번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계산을 해주면 그건 M1한테 작용하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M1 곱하기 A1 M1한테 작용하는 힘은 M1 곱하기 질량 곱하기 M1의 가속도가 되는데 가속도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걸 우리가 찾아냈죠. 그래서 M1A1은 M1 나누기 R 제곱에 비례할 거다. 아, 그렇죠? 가속도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걸 우리가 지금 방금 우리가 구했으니까. 근데 비례한다라는 건 아는데 그 비례상수를 내가 K2라고 둘게요. K2. 그때 비례상수를 K2라고 두면 F12는 K2 곱하기 R 제곱분의 M1이 되고 이게 이제 작용 반작용 법칙에서 F21을 계산해주면 F21은 R제곱분의 M2가 될 텐데 그때 비례상수를 K1이라고 둘게요. 그리고 그 F12하고 F2와는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두 F1하고 F2, 1, 2하고 2, 1이 같다는 얘기는 거리의 제곱, 거리는 서로 같으니까 공통인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K2 곱하기 M1은 K1 곱하기 M2 이렇게 되겠죠. K2 곱하기 M1은 K1 곱하기 M2가 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K1 분의 K2는 M1 분의 M2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비례상수의 레이쇼, 비례상수의 비를 계산해주면 그게 결국은 그 두 물체의 질량비로 나타내준다. 이놈이 항상 같으려면 K2는 M2에 비례해야 되고 K1은 M1에 비례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두 개가 같은 비례상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K2는 M2에 비례하는데 그 비례상수를 다시 G라고 두면 K2는 G의 M2가 되고 K1이 G의 M1이 되면 우리가 K1분의 K2는 M1분의 M2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비례상수는 공통인 비례상수를 가져야 돼 반드시. 그래서 그때 공통인 비례상수를 이제 G라고 둔 거죠. 그래서 결론은 KI는 G의 MI. 그러니까 K1은 G times M1, K2는 G times M2 이렇게 되니까 F12 혹은 F21은 M1 곱하기 M2 나누기 R제곱 그리고 그때 비례상수를 공통인 비례상수가 G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뉴턴이 중력법칙 두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그 힘, 인력을 계산을 해서 두 물체 사이에는 작용하는 힘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는 것을 얻게 됩니다. 이게 이제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 유도되는 과정을 지금 오늘은 배웠고 이제 이거를 실제 적용을 해가지고 실제 이제 다양한 물체인 경우에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그, 그 중력은 어떻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러한 결론들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